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상의 6번째 요건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보상일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방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자기 회사의 보상 플랜이 큰 수당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회사가 수당을 제일 많이 준다거나 우리 회사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초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이나 보상 플랜의 착시 현상에 쉽게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구조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능한 많은 회사의 보상 플랜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보상의 상한 35%를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보상 플랜의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회사 대부분은 법이 정한 35%에 근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법상 매출액의 3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보상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정된 보상을 그 회사 사업자 중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한정된 보상을 나누어야 하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상위 사업자가 수당을 많이 받으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는 그만큼 적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 플랜은 사업자 간의 한정된 수당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상 플랜은 수당을 많이 풀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보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분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보상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자들이 받는 보상의 크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수당 구간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상위 1%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인데 어떤 회사는 1억 원이 훨씬 넘는 회사도 있고요.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500만 원이 안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1,500만 원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회사와 돈이 안 되는 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35%로 보상의 상한이 같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매출액 대비 보상의 비율 말고도 사업자가 받는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당 평균 매출액, 그리고 등록 사업자 중 수당을 받은 사업자의 비율, 그리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이 큰 회사가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팔면 그만큼 총 매출액도 커지고 더 많은 수당이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인당 매출액이 200만 원인 회사와 100만 원인 회사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매출액이 크다고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꼭 큰 것은 아닙니다. 수당의 크기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당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매출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 사재기 위험도 높고요. 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커져서 사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등록 사업자 대비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큰 경우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작을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총 수당과 등록 사업자의 수가 같은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 회사는
등록사업자의 45%가 수당을 받았고 다른 회사는 등록사업자의 10%만이 수당을 받았다면 후자의 평균 수당이 전자보다 4.5배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당의 상위 편중률에 따라 상하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높으면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크지만 하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작아집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낮으면 반대로 나타나고요. 따라서 상위 편중률로 인해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위 사업자들을 희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들 4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들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자들에게 높은 수당이 주어지는 보상이 좋은 보상이라 할 것입니다. 평균 수당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자들의 부담이나 공정성 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면 결코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보상의 조건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되는 보상이 좋은 보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요. 일부 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없어야 진짜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이지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으면서 평균 수당이 높은 회사가 진짜 좋은 보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좋은 보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보상 플랜이 자주 변경되지 않을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